네, 오늘은 이제 책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의 저자 이선기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살고 있는 이선기라고 합니다. 공주는 꽤나 촌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공주는 밤이 유명합니다. 공주의 아들 이선기님. 공주의 반갑습니다. 아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책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의 저자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부탁드리게 됐는데요.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는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저자로서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만든 이 책은 우선 일반 종이책이 아닌 이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자책의 특성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는데요. 각 일본에 있는 지역마다의 식당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식당에 있는 연락처 그리고 SNS 홈페이지 링크들과 연동을 해서 여행을 하면서 그 링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라면이라든지 지역에서 궁금해했던 라면집들을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라멘을 좋아하시게 되셔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여행을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라멘을 위해서? 라멘만 먹으러 다닌 지는 거의 한 30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0일이요? 예. 여행 일수를 총 합산하면 300일 정도, 거의 1년 가까이를 일본에 라멘을 위해서 계셨던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줄곧 여행을 해왔으니까. 네. 이 라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처음에 라멘이라는 음식을 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 일본 라면을 알게 된 거는요.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공주에서 대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종종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놀러 갔을 때 서울에서 일본 라면을 먹어봤어요. 근데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일본 라면집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11년도에 건대 입구역에 있는 삿포로 미소 라면집이 있었는데 그 라면집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키타쿠니일 거예요. 그 라면집에서 미소 라면을 먹고 굉장히 감동을 얻은 이후에 일본 라면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타쿠니라는 곳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셨던 건가요? 미소라멘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면이 굉장히 치즈라면이었어요. 이제 웨이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굵은 삿포로식.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삿포로에서 공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타레라든지 많은 재료들을 삿포로에서 직접 공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짠 염도였죠. 짠 염도였음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의 인상에 이렇게 팍 온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일본 여행을 2013년도 여름에 처음 갔어요. 오사카를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먹은 라면의 첫 라면을 먹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먹은 거는 조금 다른 맛이다. 여기가 진짜 일본 라면의 현지에서 먹는 맛이 이런 맛인가? 라는 그런 매력을 또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일본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먹고 싶은 식당들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면 여행을 하실 때 라면집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본에는 이제 정말 동네에 발에 치일 정도로 수많은 라면집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 라면집들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어떤 라면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라면집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본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2013년 후반에서 2014년 초반인데 당시에는 한국 내에서도 일본으로 라멘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 더 라멘이라는
채널 J에서 했던 네. 그 로드 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당시 2010년 초반에 라멘 마니아들이나 그 음식 기행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로부터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더 라멘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한쯔 엔도님과 바바 아키라님의 맞습니다. 두 예. 콤비가 네. 이제 일본 전국을 누비면서 라멘만 먹죠. 예, 진짜 라멘만 진리도록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직 라멘만을 위해서 그렇죠. 일본 전국을 일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승기님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여행을 다니시면서 더 라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게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지순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표현이 딱 맞죠. 네. 저에게 있어서는 성지순례죠. 좀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 영상에 나와 있던 라멘집 로케들이 그 촬영지들이 저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았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곳을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곳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 때 너무 행복했었고 그 계획조차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 10년이 더 된 영상 안에 있는 사장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동네 혹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라멘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느낌이란 참으로 제가 좀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여행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실제로 사장님을 만나고 제가 제 스마트폰에 영상들을 담아간 다음에 그 사장님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사장님 제가 일본어도 잘 못해요. 근데 못하는 일본어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하면 굉장히 시골이에요. 굉장히 시골에 있는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공주처럼 공주에서도 더 시골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라멘집에 있는 사장님들이 너무 놀라하셨어요. 굉장히 반가워하셨고 아니 한국인이 이 멀리까지 라멘을 먹으러 이 영상을 보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해주셨고 저에게 많은 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초면인데 그런 정과 그런 배려 깊은 그런 응대를 해줬는지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지금까지 또 라멘 여행을 계속하셔 온 거고 또 그를 통해서 책까지 쓰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일본 전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여러 종류들의 라면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게 확실하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책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여러 에피소드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중 한 식당이 기억이 나요. 쿠마모토현에 있는 야스시로라는 작은 도시의 공업 도시인데요. 중화요리 타로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마찬가지로 더 라멘이라는 그 영상이 나왔던 곳이고요. 네. 큐슈편에 나왔던 로케입니다. 중화요리 타로는 원래 있었던 식당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차였고 그로 인해서 식당이 옮겨졌었어요. 그래서 타베로그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식당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포기할까 했다가 어떻게 해서 찾게 됐어요. 그게 바로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중화요리 타로를 찾고 제가 그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놀랬죠. 이거 일본 타베로그에도 없고 어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도전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칸센을 타고 야스시로까지 향하게 됩니다. 야스시로를 도착을 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네.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일로 오라고 하면서 인포메이션 센터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쪽 지리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자신이 직접 버스에 저를 태워주시고 네. 내리는 곳까지 알려주시면서 버스 기사님에게 이 양반 여기서 내려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버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스에서 잘 내린 이후에 식당까지 향해 갑니다. 드디어 중화요리 다루를 보게 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영상에 나와 계신 초대 사장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나이가 드시지 몰랐어요. 물론 옛날 영상에서 그렇죠. 봤을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셨겠네요. 예. 10년도 훨씬 지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증오해 주신 사장님, 증오해 주신 연세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되고 네. 제가 조금 어정쩡한 시간이 갔거든요.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제 영상을 또 다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제가 음식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사장님이 저를 친히 식당 주방 안까지 들어와서 촬영을 해라라고 네. 허락까지 해주시면서 그분 선대 사장님의 아드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음식을 내어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돈까지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예. 사장님께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을 때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정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저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음식까지 내어주신 것까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사장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전에 영업을 했던 그 장소까지 자신의 차로 저를 태워다 주셨어요. 네. 직접 운전하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공사하고 있는 우리 옛날 식당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옛날 식당이 예. 이제 더 라면에 그렇죠. 나왔던 그 장소였겠네요. 예전에 나왔던 장소였던 거예요. 네. 예. 그 장소까지 태워다 주시고 난 이후에 저를 그 멀리 역까지 또 태워다 주십니다. 내가 이런 과분한 응대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들로 다가오고 큰 추억이 돼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날이 좋아지고 코로나가 잘 해결되어서 일본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되면 제가 펀딩에서 성공한 책을 가지고 네. 실제로 사장님께 방문을 해서 제 책이 나왔고 이 책에 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히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일본 여행이 시작되면 가장 빠르게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일본 라멘 여행을 다니시면서 물론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많으셨겠지만 네. 그와 반대로 이 힘들고 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참 여행을 다니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곤란했던 점이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가장 저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부정기 휴무가 힘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먼 지역까지 갔는데 분명히 영업시간이고 영업일인데 휴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본어로 써 있는데 또 일본어도 모르니까 이게 막 뭔지 몰라서 일단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찍고 일본인 친구한테 이렇게 라인 메시지를 보내서 야, 친구야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휴무라는 거예요. 아니 식당 영업시간 뭐 영업일에는 오늘 그런 말이 없었다. 부정기 휴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기 휴무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특히 선기님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보통 노력을 또 들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긴 거리를 가죠 진짜. 그렇죠. 어디 쉽게 갈 수 있는 역 근처에 있는 라면집도 부정기 휴무가 걸려 있으면은 상당히 좌절감이 드는데 그렇게 힘들게 도달하셔가지고 부정기 휴무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네. 참.
이제 부정기 휴무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는 알게 됐어요. 책을 준비하면서도 알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SNS 활용이라든지 정 안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자연 재해까지는 아니어도 날씨의 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동북 지역을 여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겨울에 동북 지역을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 시골에 있는 지역을 갔는데 구글맵에서는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알고 보니까 논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녹아서 웅덩이처럼 만들어진 곳에 제 발이 빠졌어요. 그래서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동상 걸리다시피 바람은 세게 불지 날은 무슨 일본이 누가 안 춥다고 그랬어요. 뭐 동북 지역이나 홋카이도는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운 발을 끌고 거의 뭐 3, 4km를 더 걸어갔던 기억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식당들을 가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 접고 바로 도쿄에 있는 호텔로 향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한 번은 제가 2019년도에 6주 연속으로 매주 주말마다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6주 연속? 예, 6주 연속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때 한 4번째인가 5번째 갔었을 때 그 입국할 때 심사 보시는 분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저번 주에도 오사카, 저저번 주엔 후쿠오카. 저한테 일본 말인지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일본으로 오냐. 저를 수상하게 보신 거죠. 제가 좀 생긴 것도 좀 약간 좀 싸이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범상치 않은 좀 외모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상해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나는 나 일본에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책 제목입니다. 저의 책 제목처럼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무슨 라면을 먹으러 왔는데?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유명한 라면집 이름을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그 라면집 좋아한다고. 거기로 왔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제야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180도로 돌변을 해서 저한테 그런 라면집을 좋아하냐 해서 그러면서 제가 인스타그램 제 계정을 보여드렸죠. 나 한국인이지만 라면 좋아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처음에는 의심의 눈치로 그렇죠. 그렇게 보다가 상당히 의심했죠. 제 얼굴을 보고. 라면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180도 태도가 돌변하게 되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라면의 힘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같은 매니아 뭐 그런 덕후들은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국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라면들을 드셔보셨는데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정말 지역마다 특징이 강한 지역 특산 라면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장르도 많고 면, 육수, 고명 정말 스타일의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라면들을 드셔보시면서 가장 취향에 맞았다거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라면 종류가 있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일본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큐슈 지역을 먼저 집중적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돈코츠는 처음에 쉽지 않았는데 돈코츠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 지역으로 이제 많이 퍼져나가면서 홋카이도, 혼슈, 뭐 시코쿠 다 다니면서 제 취향에 맞는 라면을 찾았는데 동북 지역에 있는 쇼유 베이스 그리고 교카이게 그리고 토리가라를 기반으로 한 맑은 스프의 중화소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 취향에 맞는 그런 가벼운 그런 맑은 쇼유 라면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 취향에 맞는 라면입니다. 그렇게 일본 전국에 있는 라면들을 많이 섭렵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과 에피소드들을 많이 쌓아오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나온
서적이 이번에 출간하신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네. 하지만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 먹어보지 못한 라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감히 뭐 제가 뭐 일본 라면을 섭렵했다, 뭐 일본 라면을 재패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하지만 다양한 라면들은 굉장히 많이 접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라면들을 접하면서 이것들이 기록들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록들이 모이고 모으다 보니까 출판사와 인연이 되었고 계약을 한 이후에 출판 제의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북으로 발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가문의 영광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제 마니아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죠. 그런 성기님의 라멘과 관련된 경험들을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좀 공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이게 고개를 끄덕대며 이 녀석이 재밌는 여행을 했구나, 이 녀석이 이 식당에서 이런 맛을 봤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기님의 이야기를 보고 나도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 명의 라멘 팬이 생긴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네요. 제가 단 한 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전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언더라고 하죠. 좀 마니아적인 그런 한국에서 일본 라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그렇죠. 주류는 아니죠. 그렇죠. 네. 대중화된 그런 취미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한 명에게 혹은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록들을 남겼고 그 기록들이 모이고 모아서 결국에는 이런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은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전달이 우선 첫 번째죠. 저희들이 만들었던 책에 나와 있는 영업 정보라든지 지도 혹은 영업일 같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식당들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혹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폐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정말 요즘에는 영업 시간이나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같이 참고를 해서 책에 완전히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것처럼 SNS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것들을 물론 책에 링크도 연결되어 있지만 참고하셔서 나중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게를 찾아가기 전에 일단 이 가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오늘이 부정기 휴무일은 아닐까 그런 거를 체크를 SNS를 찾아가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SNS를 찾아가는 일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검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언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찾아가는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바로 링크만 누르면 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참고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라멘 여행에 있어서 제가 참고가 되는 것 뿐이지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모험에 있어서 참고만 하시고 이 참고를 더욱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의 라멘과 관련된 활동 계획 그리고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아직 못 가본 도도부현, 그러니까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이 있는데 제가 한 6, 7개 정도는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보지 못한 현을 방문하는 것이 또 목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1000곳의 식당을 방문해 보고 싶어요. 라멘 식당을 방문해 보는 것이 또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고토치 라멘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라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라면을 접해보는 것도 제 행복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건강하게 라면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또 굉장히 뚱뚱하긴 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운동을 하면서 더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많이 가보고 즐겨보고, 또 거기에 있는 일본 분들과 사장님들과 그런 좋은 에피소드를 쌓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표들을 다시 책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이 제 행복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책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의 저자 이선기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은 전자책만 출간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텀블벅을 통해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를 따로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